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탑사고력 A 단계 이제 4, 5, 6권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탑사고력 A는 이제 좀 난이도가 높은 이제 상위권 실전 문제 위주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 책으로 공부함으로써 문제 이제 좀 어려운 문제, 상위권 문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소리가 제 모니터 소리를 켜놨더니 제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 처음에 할 내용은요. 모양이 나타내는 수예요. 그래서 모양이 나타내는 수 이제 그래서 같은 모양은 같은 수를 나타내고 서로 다른 모양은 다른 수를 나타내는데 그 각각의 모양들이 어떤 수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 찾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얘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모양의 수는 어떤 걸까요?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모양의 수. 여기에서 보면 요 세모 있죠, 세모. 요 세모 있죠. 이 세모 4번을 더해서 20이라는 수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로의 합을 여기에 쓰고 요 모양이 나타내는 수들의 합을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더해서. 그러면 세모를 4번 더했더니 20이래요. 그러면 20을 반으로 나누면 10이죠. 그렇죠. 20을 반으로 나누면 20을 반으로 나누면 10, 10. 그리고 또 얘를 또 반으로 나누면 5, 5. 얘도 반으로 나누면 5, 5. 그래서 여기 세모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 5 4개면 20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모는 5다. 세모는 5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게 여기 세모 2개가 5라면 여기는 1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2에서 10을 빼면 12가 되고 여기 동그라미 2개가 12라는 거니까 동그라미 하나는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는 6.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구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을까요? 또 구할 수 있는 게 동그라미랑 세모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6이라 그랬고 세모가 5라 그랬으니까 그쵸? 27에서 얘 11을 빼면 16이 되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모양은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네모도 어때요? 네모도 여기가 8이고 8이니까 여기가 5니까 16에다가 21이니까 여기 3.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묶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묶어서 생각한 거. 아까는 처음에 접근을 이렇게 똑같은 거 4개 있는 애를 찾아서 하나씩의 값이 5라는 걸 찾아서 이 힌트를 얻어서 했죠. 그쵸? 근데 이번에는 묶어서도 할 수 있어. 어떻게 묶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묶을 수도 있죠. 똑같은 묶음이 2개 있죠. 그쵸? 세모 동그라미 묶음, 세모 동그라미 묶음. 이렇게 묶음이 2개 있죠. 그쵸?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세모.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도 할 수 있어요. 묶어서도. 그럼 묶어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똑같은 묶음이 이렇게 2개 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는 얘 똑같은 묶음 2개 더해서 22니까 요 한 묶음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1이죠. 그쵸? 11. 11이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1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세모 동그라미 여기 또 있네요. 물론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세모랑 네모를 바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세모 동그라미가 11이라는 걸 알면 얘 다이아몬드 두 개 더한 게 얼마라는 게 알아요? 27에서 11을 빼면 16이니까 얘네 두 개 합이 16이라는 걸 알아서 또 다이아몬드도 몇이에요? 몇이에요?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도 계산해서 또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각각 풀어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묶어서 이 두 개가 11이라는 걸 가지고 힌트로 해서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모양이 나타내는 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모양의 크기 비교를 또 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어떤 문제냐면 여기 모양이 나타내는 수가 몇인지는 몰라요. 네. 근데 요 4장의 카드로 두 자리 수를 만들 거래요. 두 자리 수를. 그러면 두 자리 수를 만들면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뭐 얘를 이렇게 사용해서 세모, 얘 이렇게 만들던가. 아니면 뭐 얘 이렇게 여기 사용하고 얘를 이렇게 사용해서 만들던가. 그럼 어찌됐든 간에 두 자리 수라는 거는 하나의 모양 카드는 10의 자리에 오고 하나는 뭐 1의 자리에 온다는 거겠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 숫자들이 모양의 가면을 쓰고 있어서 이 모양이 나타내는 수가 몇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조건들을 보고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만약에 32와 30, 4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수의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가장 먼저 어느 자리를 비교해 봐야 돼요? 10의 자리를 먼저 비교해 봐야겠죠. 그쵸? 그럼 얘 10의 자리 비교해 보면 4가 더 크니까 40이니까 뒤에 1의 자리는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10의 자리가 같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의 자리를 비교해서 4가 크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쵸? 그럼 얘를 잘 기억해서 한번 모양의 크기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를 잘 보면 세모 네모래요. 세모가 10의 자리, 네모가 1의 자리겠죠? 그쵸? 근데 얘랑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크대요. 그쵸? 얘가 더 이렇게 크대요. 그쵸? 그러면 얘는 10의 자리의 세모네요. 그럼 똑같죠? 10의 자리가 똑같으면 그 다음에 뭘 비교해야 돼요? 1의 자리 비교해야 되죠. 1의 자리. 그럼 1의 자리 네모랑 동그라미를 비교했더니 동그라미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쵸? 10의 자리는 똑같은데.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네모보다 동그라미가 더 크다. 얘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는 어때요? 동그라미랑 세모가 어때요? 다르죠? 여기 10의 자리는 동그라미, 10의 자리는 세모죠.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1의 자리 비교해 볼 필요도 없이 10의 자리만 비교해서도 알 수 있죠. 그쵸?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랑 세모를 비교했더니 얘가 크다는 거죠. 얘는 10의 자리 숫자가 모양이 다르니까 1의 자리는 비교해 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크다는 건 동그라미보다 세모가 어때요? 더 크다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까지 해보니까 얘랑 얘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도 있는데 어때요? 네모는 동그라미는 네모보다 크고 근데 여기 세모는 동그라미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동그라미보다 누가 더 커요? 세모.
여기까지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얘 다이아몬드 모양 얘가 누구보다 크고 작은지만 따지면 되겠죠. 그럼 얘는 볼게요. 얘랑 얘 다른 모양이죠. 10의 자리가 다른 모양이죠. 그쵸? 그러면 10의 자리가 다른 모양이니까 얘는 1의 자리 비교해 볼 필요도 없다. 근데 얘가 더 크죠. 그쵸? 그러면은 다이아몬드랑 네모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크겠죠. 그럼 이 다이아몬드는 네모보다 작대.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다이아몬드보다 네모가 더 큰 것으로.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모양의 크기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보고 주어진 조건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모양의 크기도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모양의 크기 구하는 것도 해봤고요. 이번에는 쌓기나무 해볼게요. 쌓기나무. 전에 P단계 할 때 그쵸? P단계 할 때 K P단계 맞아. P단계 할 때 쌓기나무의 개수 구하는 거 했었거든요. 그 쌓기나무 개수 구하는 건 어떻게 했냐면 뭐 층별로 여기 1층, 2층, 3층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각 칸에 몇 개 있는지 예를 해보면 1층에 얘는 3개 2층에 하나니까 4개 이렇게도 했었고 각 칸에 요 칸에는 여기 2층에 하나 1층에 하나니까 2개죠. 요 칸에는 하나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그때 2가지 방법 있다고 KP 단계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론 A 단계에서도 조금 복잡한 모양의 쌓기나무를 주어지고 개수 세는 거 나오기는 나와요. 근데 그거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거. 얘는 좀 재미있는 문제 같아요. 뭐냐면 여기 목공풀로 쌓기나무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목공풀로 붙여야겠죠. 그래서 목공풀로 이렇게 2개를 붙일 건데 얘와 얘를 붙일 건데 이렇게 양쪽에 여기도 얘 한쪽 두 쪽 양쪽 붙일 쌓기나무의 양쪽 면에다가 요 하나의 한 면, 요 하나의 한 면. 그래서 양쪽을 두 쪽을 이렇게 두 면을 목공풀을 붙여서 이렇게 붙인대요. 그렇죠? 그러면 쌓기나무 이 두 개를 붙이기 위해서는 풀칠 몇 번 해야 돼요? 여기 한 번 해서 뭐예요? 2번 해야 되죠. 2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쌓기나무를 목공풀로 붙일 거래요. 그러면 풀칠을 몇 번 해야 되는지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 한번 붙여야 되죠. 그렇죠? 얘와 얘를 붙이기 위해서 여기 한번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예요?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3번 붙여야 되죠. 3번.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와 얘를 붙이기 위해서 여기 한번 풀칠 한 번 붙여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붙이기 위해서 여기 또 얘와 얘를 붙이기 위해서 여기 몇 번 해야 돼요? 몇 번? 3번 붙여야 되죠. 3번 붙여야 되죠. 근데 그러면 여기 풀칠하는 것도 3번일까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얘와 얘 이렇게 한 번 붙일 때 이쪽에도 풀칠하고 이쪽에도 풀칠한다 그랬죠. 그러면 3번 붙이려면 풀칠은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각 한 번 붙일 때마다 풀칠 2번. 여기 한 번 붙일 때마다 2번. 여기 한 번 붙일 때마다 2번이니까 총 몇 번 해야 되죠? 몇 번? 그렇죠? 6번 해야 되죠. 6번. 그렇죠? 6번. 6번 풀칠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는 좀 어렵지. 얘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먼저 해봐요. 이렇게. 이거 다시 예쁘게 그릴게요. 좀 모양이 안 이쁜데
요 앞에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면 요 앞에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보면 풀칠 여기 한 번 해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두 번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있는 거 있죠? 요 앞에 있는 거 얘를 붙여야 되니까 여기다도 풀칠을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몇 번 붙여야 돼요? 세 번 붙여야 되죠? 얘와 얘 한 번 붙이고 얘와 얘 두 번 붙이고 여기 앞에 붙여서 세 번 붙여야 되는데 풀칠은 한 번 할 때마다 두 번 풀칠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3 곱하기 2에서 6번. 얘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붙인 부분은 전체 죄송해요. 다시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요 쌓기나무 하나는 면이 몇 개예요? 쌓기나무 하나는 면이 몇 개예요? 면이 모두 6개죠. 그쵸? 6개죠.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면이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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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에서 24면이죠. 그쵸? 그럼 얘는 면이 24면인데 그쵸? 24면이죠. 그쵸? 24면인데 풀칠을 안 한 면은 몇 개예요? 풀칠 안 한 면은 몇 개예요? 풀칠 안 한 면으로 찾아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이는 면에는 풀칠을 안 했겠죠. 그쵸? 그럼 여기 보이는 거 하나, 둘, 셋, 넷. 앞에서 보이는 거 4개. 앞에서 보이는 거 4개. 그 다음에 옆에서 보이는 거 하나, 2개. 이쪽에서 2개. 또 이쪽 옆에서 2개. 그 다음에 또 여기 위에서 여기 3개. 그렇죠? 3개 맞죠? 그 바닥에도 풀칠 안 했죠? 그거 3개. 그럼 얼마예요? 6개에다가 5개, 11개에다가 여기 몇 개예요? 여기 몇 개예요? 14개죠? 그럼 빼면 14개 하면 10. 근데 아까는 어때요? 풀칠하고 6개였는데 왜 여기 10개예요? 우리가 안 센 게 있어요. 뒤에도 여기 앞에 있는 거 똑같이처럼 뒤에도 여기 4개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에서 또 4개 빼면 6개. 그래서 풀칠하면 몇 개예요? 6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풀칠하는 거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풀칠하는 거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여기 몇 번 붙였는지 얘에서 곱하기 2에서 하는 게 좀 낫겠죠. 근데 아까 전체 쌓기나무의 개수에다가 그렇게 계산하는 거는 이제 색칠한 면 있잖아요. 붙여놓고 이렇게 색칠한 면, 겉면을 다 색칠했대요. 그럼 색칠한 면은 몇 개요? 할 때 이렇게 보이는 거 하거나 아니면 전체 면의 개수를 해서 가려진 면 빼는 거. 그거 이따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따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도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꼭 잘 읽어야 돼요. 뭐냐면 얘는 한 번 이렇게 2개 붙이면 이렇게 한 번 딱 붙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붙일 때 여기 양쪽에 칠한다고 문제에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한 번만 여기에만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인다고 하면 한 번 붙일 때 한 번 풀칠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는 요 바닥도 풀칠을 하는데 바닥도 얘가 쓰러지지 않게 쌓기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바닥도 풀칠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풀칠 몇 번 했는지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얘 한 번만 해볼게요. 얘도 풀칠 몇 번 했는지. 네, 맞아요. 여기. 네, 문제의 조건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탑사고력 A의 실제로 문제를 보면 이렇게 2번 칠한다는 문제도 있고 한 번 칠한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닥에도 붙이는 문제가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잘 봐야 돼요. 그럼 얘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얘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얘 2개 치워보고 생각해 볼까요? 힘드니까. 그럼 얘 2개 치우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다시 그릴게요. 좀 안 이쁘네. 네. 자, 이렇게 H 모양이죠. 그쵸? 그럼 얘는 이제 풀칠이래. 몇 번 붙여야 되는지, 몇 번 붙여야 되는지, 몇 번 붙여야 되는지. 여기 한 번 붙이고, 여기 두 번 붙이고, 여기 세 번 붙이고, 여기 네 번 붙이고, 여기 다섯 번 붙이고, 여기 여섯 번 이렇게 붙여야 되죠. 그쵸? 맞아요. 여섯 번. 여섯 번 붙여야 되죠. 그리고 이제 요 튀어나온 애 있잖아요. 얘 두 개도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여야 되니까 여섯 번에서 두 번 더해서 여덟 번. 맞아. 여덟 번 붙여야 되죠. 근데 만약에 아까 처음처럼 닿는 면에 1번, 1번, 1번 닿는 이렇게 붙이는 면, 닿는 면에 양쪽에 이렇게 풀칠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8 곱하기 2에서 16 아니면 곱하기 좀 힘든 친구는 8 더하기 8에서 16이죠. 그쵸? 근데 만약에 또 어때요? 만약에 한 번 붙일 때 한쪽만 그냥 풀칠해서 붙인대요. 그럼 뭐예요? 그냥 8번. 근데 여기에서 추가 또 있어요. 뭐냐면 여기 바닥에도 쌓기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붙일 거래요. 그럼 여기다 더하기 2. 여기다가 더하기 2. 이렇게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몇 번 붙이는지는 잘 찾고도 몇 번 붙이는지는 잘 찾고도 이렇게 한 번 풀칠하는지 두 번 풀칠하는지 바닥에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문제를 많이 틀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붙여놓은 쌓기나무를 보고 붙여놓은 쌓기나무에 색칠을 했대요. 겉면에 모두 다 색칠했대요. 겉면에 모두 다 색칠했대요. 그럼 얘도 문제 조건을 잘 읽어야 되는데 겉면에 모두 다 색칠했다고 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바닥을 제외하고 이렇게 앞, 뒤, 옆 보이는 데만 색칠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겉면 다 색칠했다고 먼저 한번 해볼게요. 겉면 다 색칠했다고.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겉면을 다 색칠했대요. 그러면 얘는 앞, 뒤, 오른쪽 옆, 왼쪽 옆 보이는 거를 다 해서 세는 방법 하나. 그거 먼저 해볼게요. 그럼 보이는 거 먼저 다 해볼게요. 앞에는 어디 보여요? 하나, 둘, 셋, 넷, 4개 보이죠? 그쵸? 4개. 그쵸? 4개. 그 다음에 오른쪽 옆에서는 몇 개 보여요? 하나, 둘, 셋. 색칠하면 3개 보이죠? 뒤에서는 몇 개 보일까요? 뒤에서는 어때요? 얘, 여기 얘가 다 보이겠죠? 뒤에서도 4개. 그럼 여기 왼쪽에서도 어때요? 얘 보이고 얘 보이고 얘 보이죠? 3개. 그쵸? 그 다음에 위에서 보이는 것도 해야 돼요. 위에서도 얘 이렇게 해서 3개. 그리고 바닥에도 칠했겠죠? 바닥에도 어때요? 위에서 보인 것만큼 바닥에도 보이겠죠? 이렇게 3개. 그러면 얘 몇 개예요? 모두 다 더하면 이렇게 7, 14에다가 6 더하면 20개네요. 20개. 여기 이렇게 답 써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 다 찾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거 뭐예요? 이렇게 쌓기나무는 면이 몇 개 있어요? 면이 6개 있죠. 그쵸? 6개. 맞아. 6면이 있어요. 6면이 있어요. 6면이 있는데 여기 쌓기나무 붙이기 전에 얘 몇 개 가지고 붙인 거예요? 쌓기나무 몇 개 가지고 붙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앞에 5개. 쌓기나무 5개로 지금 붙였죠. 그러면 쌓기나무 5개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다 면이 몇 개라 그랬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쌓기나무 곱하기로 하려다가 혹시 곱하기 모르는 친구들 있을까봐 덧셈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쌓기나무 하나당 6면이 있죠. 근데 쌓기나무가 5개니까 어때요? 이렇게 6번은 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모두 몇 면이에요? 30면. 아니면 6 곱하기 5에서 30면. 그렇죠? 총 30개의 면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처럼 풀칠한 거 있잖아요. 풀칠한 것처럼 여기 붙여져서 안 보이는 면 있죠.
이렇게 쌓기나무를 붙이면서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서 안 보이게 되는 면, 숨어져 있는 면, 그쵸? 이건 아까 뭐란 것 같아요? 아까 풀칠한 거, 붙인 거, 몇 번 붙였는지 그거 찾으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문제랑 같아요? 어떤 문제랑 같아요? 여기 양쪽에 이렇게 색칠한, 풀칠한 거, 그쵸? 양쪽에 풀칠한 거 생각하면 더 되겠죠, 그쵸? 왜냐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붙이면서 하나, 두 개의 면이 보이지 않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래는 쌓기나무 6개는 30개의 면이 있는데 보이지 않게 되는 면이 몇 개인지 찾으면 되죠. 그 보이지 않는 면의 개수는 아까 양쪽에 풀칠한 거, 풀칠 몇 번 했는지 찾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얘 몇 번 붙였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얘가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붙이고, 네 번 붙이고, 여기 앞에 뭐예요? 여기 앞에 5번, 한 번 더 붙여서 5번 붙였죠, 그쵸? 근데 5번 붙였는데 얘는 5번 붙이면 한 번 붙일 때마다 면이 두 개가 안 보이게 되죠, 그쵸? 한 번 붙일 때마다. 한 번 붙일 때 풀칠 2번 하는 거. 한 번 붙일 때 면 두 개가 안 보이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곱하기 2, 5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10개, 10개. 그럼 10개의 면이 숨어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빼기 10, 10개의 면. 그럼 몇 개예요? 20면. 답은 20개 면이죠. 아까 직접 봐서 앞, 뒤, 옆, 바닥 이렇게 해서 20개 나왔고 아니면 하나가 6개인데 5개에서 30이래. 근데 여기 앞에 붙이면서 한 번 붙일 때마다 두 개의 면이 숨지. 근데 5번 붙였는데 두 개의 면 숨어서 10개. 그래서 빼서 20개. 이렇게 하나 어때요?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죠?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혹시 문제에서 이렇게 20개 딱 구했어. 근데 바닥은 색칠하지 않았다고 한대요. 만약에 문제에서. 바닥을 색칠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서 몇을 빼야 될까요? 몇을 빼야 될까요? 바닥에 있는 면은 여기 위에서 보이는 면이랑 똑같거든요. 바닥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닥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여기 3을 빼서 17개. 이렇게 17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채팅에 답을 얘기해 주시고 반응해 주시니까 저도 조금 더 이렇게 수업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 한번 볼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뭐냐면 주사위예요. 주사위 문제인데 주사위 문제도 많이 나오죠. 주사위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주사위의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문제 풀기 전에 뭐냐면 주사위는 이렇게 면이 하나, 여기 둘, 셋, 여기 넷, 그 다음에 여기 5, 여기 6. 주사위는 면이 모두 몇 개예요? 6개죠. 6개의 면. 그래서 주사위는 6개의 면이 있고 그 각 면에 1부터 6까지의 수가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사위에서는 여기 면 있죠. 요 면. 요 면과 이웃하는 면이 몇 개 있냐면 이웃한다는 건 우리가 이웃집에 산다. 이웃집, 옆집 사는 걸 이웃집이라 그러죠. 붙어있는 거 이웃이라 그러죠. 그럼 요 면과 이웃한 면은 모두 몇 개냐면 잘 봐요. 이게 하나, 그러니까 여기 면에 다시 그려볼게요. 요 면에 이웃한 면은 여기랑 붙어있는 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랑 붙어있는 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얘랑 붙어있는 면 있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얘랑 붙어있는 면 있겠죠. 예. 붙어있는 면은 몇 개예요? 이웃한 면은. 각 면은 이웃한 면이니까 여기 맞아요. 사각형이니까
여기에 이웃한 면이 있겠죠. 그쵸? 4개씩. 어떤 면이든 간에, 요면. 어떤 면이든 간에 어때요? 이웃한 면은, 맞아요. 여기. 4개가 있어요. 지금 일단은 주사위에 대한, 그러니까 육면체에 대한, 아이들은 육면체란 말은 몰라야 돼요. 그거에 대한 거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주보는 면은, 얘랑 마주보는 면은 누굴까요? 얘겠죠, 그렇죠? 이웃한 면을 제외한 면이 마주보는 면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랑 이웃했던 애들 4개 제외하고 나면 얘 하나 남죠, 그렇죠? 그러면 이웃한 면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면이 마주보는 면이겠죠. 그럼 얘랑 마주보는 면은 얘겠죠. 그럼 또 얘랑 마주보고 있는 면은 얘랑 이웃하지 않은 얘. 그 다음에 또 여기 앞에 있는 면이랑 여기 앞에 있는 얘. 얘랑 이웃하는, 마주보는 면은 뭐예요? 나머지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요 뒤에 있는 애. 그렇죠? 네. 맞아요. 이웃하는 면은 마주보는 면을 빼면 나머지는 다 이웃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건 주사위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마주보고 있는 면의 눈의 수의 합이 뭐예요? 7이에요. 7. 마주보는 눈의 수의 합이 7이에요. 그럼 여기 위에 만약에 1이 있다면 여기 바닥에는 몇이 있겠어요? 6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만약에 2가 있다면 이쪽에는 몇일까요? 여기는 3. 아니 3이 아니죠. 합이 7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합이 7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앞에가 만약에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만약에 3이라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애는 몇일까요?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눈의 수의 합은 7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탑사고력 B에 가면 나중에 하겠지만 얘는 요 한 점을 기준으로 1, 2, 3이 이렇게 뭐예요? 1, 2, 3이 뭐예요?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돼 있는 주사위랑 여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1, 2, 3 이렇게 돼 있는 주사위 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푸는 것도 나와요. 그건 좀 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주사위 면이 6개다. 주사위의 면은 6개다. 그리고 어떤 한 면과 이웃하는 면은 4면이 있다. 그리고 마주보는 면은 이렇게 하나가 있다. 그리고 마주보는 면끼리 눈의 합은 7이다. 요거 색칠한 거랑 얘랑 눈의 수의 합은 7이고 얘랑 또 마주보고 있으니까 얘도 7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여기 뒤에 마주보고 있는 애들도 7이다. 그렇죠? 얘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얘도 다양해요. 얘도 문제 조건을 잘 읽어야 돼요. 주사위를 이렇게 붙였대요. 그러면 겉면에 보이는 거. 여기는 붙이니까 여기면 요 맨 위에 주사위에 요쪽 면과 중간 주사위에 위에 면. 여기 두 면에 눈이 안 보이겠죠. 그렇죠? 여기와 여기가 지금 붙어 있어서 주사위 눈의 수가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붙였을 때 이 3개의 주사위를 붙였을 때 겉면에 눈의 수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겉면의 눈의 수의 합이 몇인지 한번 봐볼게요. 그럼 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2래요.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3개를 이렇게 뗐다고. 3개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이고. 근데 얘를 이렇게 붙여서 3개 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바닥면은 세지 않는다고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질문을 주셨는데 겉면을 모두 색칠했다 그러면 얘 바닥도 포함하는 거죠.
붙인 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겉면이라는 거는 바닥도 포함이에요. 근데 만약에 겉면도 붙였다고 하면 그때는 아니 바닥 여기 바닥도 붙였다고 하면 그때 쟤를 빼야겠죠. 네. 근데 만약에 말이 없고 겉면의 눈의 수의 합을 구하라고 하면 얘도 포함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2죠.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의 조건을 줘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떻게 줬냐면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여기 붙인 거 붙여져서 마주보고 있는 두 면 있죠. 마주보고 있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붙인 면 있죠. 서로 붙은 면끼리는 똑같은 면이 맞닿는 부분 맞아요.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네. 면이 맞닿은 부분, 면끼리 맞닿아져서 이렇게 붙은 부분 있죠. 면이 맞닿은 부분의 눈의 수는 같다. 그 조건이 있어야 풀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2고 여기는 뭐예요? 5죠. 그럼 여기랑 붙었으니까 여기도 몇이 돼요? 여기 5가 되죠. 그럼 여기 바닥은 또 2. 여기도 맞닿았으니까 2. 여기도 5. 왜냐면 마주보는 눈의 수의 합은 7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얘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본 거고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이렇게 쓰면 돼요. 2와 마주보고 있는 눈은 5. 그 다음에 맞닿은 면 붙였으니까 맞닿았죠? 거기도 같은 수를 한다 그랬으니까 5. 그리고 얘와 마주보고 있는 면은 2. 그 다음에 맞닿아 있는 면 같은 수를 붙인다 그랬으니까 2. 그럼 여기는 마주보고 있으니까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고, 지워져 버렸네.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 양옆에는 무조건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해도 몇이라는 건 알아요? 몇이라는 거? 몇이라는 거 알아요? 몇이라는 거 알아요? 7이죠, 7. 그쵸? 7이죠. 양쪽은 7이죠. 지금 죄송해요. 제가 얘는 어떤 방식일 때 먼저 맞닿는 걸 구하냐면 아까 얘 처음에 얘요. 제가 지금 하다가 딴 길로 빠졌는데 주사위 하나는 주사위 하나에 눈의 수의 합은 몇일까요? 마주보고 있는 애가 7이죠. 근데 마주보고 있는 면이 몇 개예요? 마주보고 있는 면이 3개죠.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앞, 뒤. 이렇게 해서 마주보고 있는 면이 3개죠. 그쵸? 근데 마주보고 있는 면끼리의 눈의 수의 합은 7이죠. 그쵸? 그러니까 3 곱하기 7에서 21. 그래서 주사위 하나의 눈의 수의 합은 21이거든요. 그러면 얘 하나, 둘, 셋이니까 주사위가 3개니까 21이 몇 번 있는 거예요? 3번 있으니까 63이죠. 그쵸? 그러면 주사위 3개를 붙였을 때는 제가 아까 딴 길로 갔는데 주사위 3개를 붙이면 눈의 합이 63일 거예요. 그쵸? 63. 왜냐면 주사위 하나가 눈의 합이 7, 마주보고 있는 눈의 수의 합이 7이고 마주보고 있는 면이 뭐예요? 새쌍이니까. 그래서 주사위 하나는 21이 되겠죠. 그쵸? 그런데 주사위가 3개니까 63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겉면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얘만 빼면 되겠죠. 얘 붙어있는 애. 안 보이는 애의 붙어서 안 보이는 애의 눈의 수를 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붙어있고 얘가 붙어있으니까 몇만 빼면 돼요? 몇만 빼면 될까요? 10이랑 4니까 14를 빼면 9가 되고 49. 49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빼면 안 돼요. 바닥을 붙였다고 안 했으니까 겉면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바닥도 붙였다고 하면 바닥은 제외하고라고 하면 얘도 빼서 4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서 49를 구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뭐냐면 얘가 21, 얘도 21, 얘도 21. 왜냐면
주사위의 면은 6개인데 마주보고 있는 면은 3쌍. 마주보고 있는 애끼리는 눈의 합이 7이니까 21이어서 이렇게 주사위 하나당 21. 이렇게 해서 전체 주사위 3개의 눈의 합을 구한 다음에 여기랑 여기 붙어서 안 보이는 주사위 눈의 수합을 빼는 거. 그게 첫 번째.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 잘 봐봐요. 여기 주사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2라고 했죠. 그쵸? 여기 옆에 몰라도 여기 쓰여 있는 거랑 여기 왼쪽에 쓰여 있는 거랑 합은 몇이에요? 합은 7이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의 합도 몇일까요? 얘도 7. 그렇죠? 이렇게 얘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얘 가지고. 그럼 여기도 7이고 여기도 7이겠죠. 그렇죠? 여기 앞에도 7, 뒤에도 7. 죄송해요. 다 7이니까 합이 7. 오늘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이랑 여기 오른쪽이랑 여기 왼쪽이랑 합한 것도 7. 여기 앞이랑 뒤랑 합한 것도 7. 그 다음에 얘도 오른쪽 왼쪽 7. 앞뒤 7. 앞뒤 7. 왼쪽 오른쪽 7. 그쵸? 7이죠. 그러면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옆에 있는 면은 지금 다 했죠?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거 더하기 2.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몇이죠? 아까 몇이었죠? 여기 5였죠? 그쵸? 그러면 5. 얘 이렇게 다 더해서 이렇게 해서도 할 수 있어요.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6, 7, 42에다가 7 더하면 49. 그쵸? 아까처럼 전체 63개에다가 여기 있는 거 빼서 해도 49 나오고 직접 보이는 거 해서 해도 49 나오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만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에 있는 건데 얘만 한번 해볼 텐데 가지수 세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뭐냐면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죠. 6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6개의 점 중에서 이렇게 5개의 점을 연결한대요. 5개의 점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을 연결하는 가지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다 일일이 세볼게요. 얘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 한 가지. 벌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뭘 했고 뭘 안 했는지 지금 막 헷갈리죠. 그렇죠?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헷갈리지 않은 방법을 찾았어요. 여기에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써서 할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다 그려봐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번호를 해서 그리는 것도 내가 순서를 헷갈리거나 헷갈리는 방법도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면 이렇게 5개를 그리든 또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5개를 그리든 5개를 연결하고 나면 항상 몇 개가 남아요? 그렇죠? 몇 개가 남아요? 대답해 주세요. 몇 개가 남아요? 이렇게 그리든 아니면 또 아까 안 그린 방법대로 이렇게 그리든 아니면 또 어떻게 그릴까? 아까 이렇게 그리든 어때요? 어떻게 그리든 5개의 점을 연결하고 나면 하나가 남죠. 그렇죠? 그러면 5점의 개수가 결국은 뭐가 돼요? 이 5개를 연결하는 방법의 가지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얘 한번 읽어볼게요. 얘는
탑사고력에 있는 문제 중에서 예, 남는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예, 한 개가 남는 경우. 그리고 얘는 탑사고력에 나와 있는 문제기는 한데 걔를 조금 변형했어요. 예, 조금 변형했거든요. 변형했는데 7개의 쿠키 중에서 5개를 고른대요. 5개를 고른대요. 이렇게 6개네요. 5개를 고른대요. 근데 여기 또 다른 조건이 추가됐어요. 세 번째 파란색 쿠키는 싫어하나 봐요. 맛이 없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세 번째 파란색 쿠키는 고르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얘는 고르는 가지수를 세는데 포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싫어하는 쿠키니까, 안 먹을 쿠키니까, 그쵸? 얘는 빼고 생각해야 돼요. 쿠키를 고르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해보래요. 그러면 이제 7개에서 5개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얘 싫어하는 거 빼고 6개에서 5개를 고르는 걸로 바뀐 거죠. 그쵸? 6개에서 5개를 고르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래요. 얘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여기 이거 1번 쿠키, 2번 쿠키, 뭐 3번, 4번, 5번, 6번 쿠키라고 할게요. 그럼 나는 1, 2, 3, 4, 5 아니면 이렇게 순서대로 해볼 거야. 1, 2, 3, 4, 5 아니면 1, 2, 3, 4, 6 이렇게 해볼까요? 아, 이거 2개가 안 골라지는 경우는 7개 다 있을 때 해야겠죠. 그쵸? 근데 얘는 이제 6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6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6개밖에 없으니까 6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6개 중에 5개 맞아요. 6개 중에 5가지 고르는 거 하면 되죠. 그럼 일단 이렇게 5개를 고르고 나면 얘 무조건 얘도 하나 남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이렇게 5개를 골라도 하나 남죠. 그렇죠? 그럼 얘도 어떻다? 6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가지수를 세는 것과 같다. 그렇죠? 그렇죠? 맞죠? 왜냐면 5개 고르면 하나가 남으니까. 그럼 하나를 고를 수 있는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가지. 그래서 6개 중에 5개를 고르는 방법은 6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가지수와 똑같다. 그렇게 해서 문제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만약에 그러면 세 번째 고르지 않는 게 없다고 하면 7개 중에서 5개 고르는 거 아까 말씀하신 거 여기 7개 중에서 5개 그럼 얘 2개 남죠. 그럼 7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가지수를 구해도 되거든요. 근데 얘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나중에 또 나올 거니까 그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